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색 LED를 사용하는 신호등 LED를 제어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LED에는 R, Y, G, 즉 레드, 옐로우, 그린 LED가 있습니다. 각각의 LED를 13번, 12번, 14번에 연결하고 GND는 아무데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LED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뜯어 쓰는 점퍼 케이블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호등 LED에 핀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총 4줄의 선을 뜯습니다. 4개의 케이블 선을 신호등 LED에 4개의 핀에 꼽습니다. 이 점퍼 케이블의 색깔과 이 핀에 꼽는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의 색깔에 상관없이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다 꽂았으면 신호등 LED에 R이 적혀있는 부분의 선 색깔을 확인합니다. 저는 지금 R이 노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에 이 R이 빨간 레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13번에 연결합니다. 13번에 3개의 핀 중에서 시그널, 즉 신호가 맨 바깥쪽이기 때문에 가운데나 안쪽이 아닌 맨 바깥쪽 핀에다가 꼽습니다. 다음으로 Y를 보겠습니다. 네, 이 Y는 지금 하늘색 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색 선을 반대쪽에서 잡고 12번 핀에 꼽겠습니다. 자, 이제 G선을 보겠습니다. G선은 파란색 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파란색 케이블을 14번 핀에다가 꽂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ND라고 쓰여 있는 핀이 있습니다. 우리 전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이 GND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황색의 케이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황색 케이블을 GND에 꽂으면 됩니다. ESP32에는 한 라인이 다 GND고 이쪽 라인도 다 GND고 이쪽에도 GND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데나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호등 LED 연결이 끝났습니다. 각각의 핀을 변수에 담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이해하기 쉽도록 레드, 옐로우,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각각의 변수에는 숫자가 들어가므로 숫자형 변수를 의미하는 int를 앞에 넣겠습니다. 셋업 위에다가 int red는 13 세미콜론 꼭 찍으시고요. 그 다음 줄에는 int yellow는 12 그 다음 줄에는 int green은 14를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핀을 입력으로 할지 출력으로 할지 정하는 핀 모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모두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이 아닌 출력, 즉 아웃풋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에서 주석 처리된 부분은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이 슬래시 2개가 있으면 작동하지 않는 주석이 되겠습니다.
삭제하고 첫 줄에 핀 모드 레드를 아웃풋으로 설정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뒤에 세미콜론 꼭 붙여주시고요. 엔터를 치시고 두 번째로는 옐로우를 아웃풋으로 설정하는 코드를 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핀 모드에서 이 모드의 M자가 대문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될 때 뒤에 있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린 역시 출력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레드, 옐로, 그린이라고 했지만 13번 핀, 12번 핀, 14번 핀이 되는 것이고 13, 12, 14번 핀이 모두 다 출력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루프 함수에서는 디지털 라이트 명령어를 사용하여서 레드만 하이를 주고 옐로우와 그린은 로우를 주어서 빨간 LED만 켜게 한 다음에 딜레이 500으로 해서 0.5초간 기다리게 합니다. 루프의 주석은 지워도 되고요. 디지털 라이트 레드를 하이로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라이트 옐로우는 로우로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라이트 그린도 역시 로우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레이 0.5초인 딜레이 5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란 LED만 켠 채 0.5초만 기다리게 합니다. 앞과 코드가 똑같고 로우와 하이 위치만 바뀌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에다 넣고요. 옐로우를 하이로 바꿔주고 레드 하이를 레드 로우로 고쳐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린 역시 하이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로우로 바꿔서 초록색 LED만 켠 채 0.5초간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위에 복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시고 그린을 하이로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로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코딩이 끝났으므로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0.5초) 간격으로 색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번갈아 가면서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코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호등처럼 켜지게 만드는 것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빨간 LED가 우리 보통의 신호처럼요, 좀 길게 켜지게 하기 위해서 4초간 켜게 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과 푸른색 사이에 그 3초 그 짧은 시간 있잖아요. 예, 노란 LED. 이것을 우리는 1초 동안 켜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LED가 꺼진과 동시에 초록 LED가 1초간 켜진 다음에 0.2초 간격으로 5번 깜빡 하다가 다시 빨간 LED가 들어오는 식으로 반복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도전을 해보시면 실력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핀별 변수 설정과 핀 모드 설정은 앞과 동일합니다. 빨간 LED가 4초간 켜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이전 단계에서는 초록불이 깜빡이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초록 LED를 로우로 낮추고 빨간 LED인 레드를 하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4초간 켜져 있어야 되므로 딜레이 4000을 줍니다. 여기서 앞선 코드에서 옐로우는 삭제하고 그리고 딜레이를 4000으로 높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빨간 신호를 끄고 노란 LED를 켠 상태에서 1초간 있고 또 노란 LED를 끄고 초록 LED를 켠 상태에서 1초간 기다리게 합니다. 빨간 LED는 끄고 노란 LED를 켜고 그린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초간 선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엔 빨간 거는 필요가 없고요. 이미 꺼져 있기 때문에 옐로우를 로우로 그린을 하이로 해서 1초간 켜져 있게 합니다. 다음 깜빡이는 것은 for 반복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i는 0을 초기값으로 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3, 4까지 해서 총 5번을 돌면서 아래의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앞서 명령어가 초록불이 켜진 것이었기 때문에 꺼짐부터 시작해야지 자연스럽게 0.2초 동안 반복을 하게 됩니다. for문을 넣고 int 정수형 자료형 변수입니다. i를 초기값을 0으로 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i의 최대 범위를 씁니다. 5보다 작을 때까지 세미콜론 하고 그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겠다는 의미에서 i 뒤에 더하기 2개를 붙입니다. 자, 중괄호를 열고 이 중괄호 안에다가 반복하면서 실행할 명령어를 넣습니다. 디지털 라이트를 치고 그린 초록색을 로우로 끈 다음에 이 상태로 딜레이를 0.2초 200으로 줍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번 똑같은 코딩인데 이번에는 초록색을 하이로 해서 0.2초간 주게 되면 이 꺼졌다가 켜졌다를 i가 0부터 4가 될 때까지 4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정답 예시 코드 전체의 모습이고요.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신호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업로드 시켜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빨간불이 4초간 길게 켜져 있습니다. 노란불 1초, 초록불 1초 하고 깜빡깜빡 5번 하고 다시 빨간불로 길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신호등을 이렇게 작은 신호등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모형 만들 때 이렇게 신호등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아주 멋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번에는 블루투스로 신호등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누르면 빨간불을 제어하고 B를 누르면 노란불을 제어하고 C를 누르면 초록불을 제어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의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고 오브젝트 BT를 생성하고 온오프라는 둘 변수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이전 코드와 똑같습니다. include include bluetooth serial.h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시리얼 명령어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onOff라는 둘 변수를 만들고 초기값으로 false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세미콜론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핀 번호를 색깔 변수로 지정을 합니다. 셋업 함수에서는 이 3개의 핀을 출력으로 설정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시작하는 bt.begin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int r은 13으로 하겠습니다. 레드 기니까 앞 글자만 할게요. 네, 옐로우도 기니까 int y 첫 글자만 따서 하겠습니다. 그린도 G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핀 모드 설정이 가는데요. R은 아웃풋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도 아웃풋으로 하겠다. 그리고 G도 아웃풋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블루투스 통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bt.begin으로 하고요. 그 가로 속에다가는 블루투스 통신을 할 때 목록에 뜨는 이름을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영어로 넣으시면 이 글자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루프 함수에서는요, 만약에 블루투스에 자료가 들어온다면 블루투스에 들어온 데이터를 문자형 변수인 C에 넣는 코드를 만들어 봅니다. 만약에 C라는 변수에 글자 A가 들어온다면 R, 즉 13번 핀에 온오프 값을 정반대로 한 값이 출력으로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루프에서는요, 만약에 블루투스에 어떤 자료가 들어온다면 문자형 변수 C에 블루투스에서 들어온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에 들어온 값이 A라면 R에 온오프 값을 not, 정반대의 값으로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C에 들어있는 값과 비교를 할 때는 등호를 2번 쓴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이제 B와 C도 같은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B가 입력되면 Y에 온오프의 반대값 입력하고 C가 입력되면 G에, 즉 14번 핀에 온오프의 반대값을 입력하는 코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C에 들어온 변수값이 B라면 이때는 디지털 라이트를 써서 Y 변수, 즉 12번 핀에 온오프의 반대값을 넣겠다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C에 C라는 문자가 들어온다면 G라는 변수에 온오프의 반대값을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의 안정성을 위해서 약간의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개수가 맞지 않아서 하나 지우겠습니다. 하다가 앞에 들여쓰기가 틀어진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T를 누르면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제 코드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다시 블루투스 시리얼 터미널 앱을 열고 설정창에서 디바이스를 누른 다음에 ESP 블루투스를 클릭합니다. 연결이 되면 아래 글자 칸에다가 A를 보내봅니다. 여기 신호등 LED에서 빨간색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로 해보겠습니다. B를 클릭해서 보내기 누르면 노란불이 켜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를 넣어 보겠습니다. C를 보내면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온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내면 꺼지고 보내면 켜지고 이렇게 블루투스로 신호등 LED를 제어했습니다. 신호등 LED를 제어했던 전체 코딩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블루투스 시리얼 터미널 앱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드는 앱으로 신호등 LED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열고 아까 만들었던 그 앱에서 대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이름은 트래픽
컨트롤로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이름은 TRAFFIC 밑줄하고 컨트롤 CONTROL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색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3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이미 하나 갖고 왔기 때문에 2개만 더 가져오면 되겠죠. 하나, 둘 가져옵니다. 첫 번째 스위치의 이름이 지금 LED 제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위치의 이름은 붉게 하고 글꼴을 20으로 설정한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위치 이름은 글꼴 굵게 글꼴 크기 20으로 한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에도 같은 것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빨간 블루 했었네요. 그게 상관없습니다. 스위치의 이름을 빨간색, 스위치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노란색, 그 다음에 스위치 3을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해서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블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스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해당되는 문자를 보내도록 하면 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블록을 클릭하시고 빨간색일 때 텍스트 A를 보냈으니까 이 전체 블록을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제해 줍니다. 빨간색이 2개가 되었기 때문에 X 표시가 나옵니다. 이 빨간색을 눌러서 노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X 표시가 사라졌죠? 자, 그때는 노란색이 변경됐을 때는 B를 눌러야겠죠. B, 알파벳 B를 누르겠습니다. 자, 또 한 번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초록색의 스위치가 변경되었을 때로 하겠습니다. 초록색은 C죠. 네, 그래서 A 스위치를 누르면 빨간색 스위치를 누르면 A라는 문자가 블루투스로 송신이 되고 노란색 스위치를 누르면 B라는 문자가 블루투스로 송신이 됩니다. 또 초록색 스위치를 누르면 C라는 문자가 블루투스로 송신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ESP32가 ABC 문자 받는 거에 따라서 핀 번호에 따라서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누르고 APK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다운받기 위한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AI 컴패니언과 달리 QR코드 생성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니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자, QR코드가 떴고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찍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유해한 파일일 수도 있다고 경고가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돼서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까가 떠서 이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서 경고가 뜹니다. 무시하고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차단되었다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혼돈스러워 하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작은 글씨로 세부 정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누르시면 무시하고 설치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요 무시하고 설치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앱이 설치가 됩니다.
전송하지 않음. 자,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블루투스 ESP32와 블루투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켜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이 이유는 이 앱이 지금 근처에 있는 기기를 감지하도록 권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 앱 설치된 앱의 아이콘을 길게 눌러주시면 우측에 I 모양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권한을 보시면 허용된 권한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클릭하셔서 근처 기기를 클릭해 주시고 허용을 눌러 주시면 이제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앱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록이 뜨죠? 여기에서 ESP32와 관련된 블루투스를 눌러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스위치를 통해서 신호등 LED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눌러 보겠습니다. 네, 빨간불이 들어오죠?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꺼집니다. 이번에는 노란불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노란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노란불을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꺼집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켜집니다. 누르면 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수 만든 앱으로 신호등 LED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